홍백 의원님. 박민욱, 방청인 발언석으로. 네. 나와주십시오. 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우리 방청인 참고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네. 쿠팡 현직 택배 노동자로 일하고 계시고 노동자 활동하고 계시고 가로사 대책위에서도 활동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누구보다도 쿠팡에서 산재로 돌아가시는 사건들 그리고 유가족들을 많이 만나오셨고 또 도와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사망 사건 발생 직후에 쿠팡의 대응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인으로부터 제가 이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이 쿠팡이 유가족들을 대하는 이 초기 대응 방식 사건마다 유사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개별 담당자의 판단이 아니라 일정한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것은 명확하게 조직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낀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병원과 장례식장에 대한 대응 문제입니다. 사망 사건에 의한 사망 사건 그런 중대재해 같은 경우에는 재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들이 유족분들입니다. 제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명 정도의 직원들이 항상 상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으로 그 조의금이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 합의를 종용해서 노동조합이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거절해서 알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유족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밝혀진 산재 은폐 매뉴얼과 동일한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산재 은폐 매뉴얼을 보고서는 정말 경악스러웠고 이것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어떤 지시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것이 2020년 장덕준님 사망 이후에 장덕준님 사망에 대해서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것 이후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 이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이 재해자의 노동 시간 같은 기본 정보들이 이 산재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쿠팡은 이러한 기본 정보를 유가족이나 노동조합에는 제공을 잘 안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덕준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을 해줘서 우리 유족께서 산재를 신청하는데 매우 힘들어하셨던 경험이 있고요. 최근 경험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야간 배송, 야간 노동이 위험하다라는 데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추석 직후인 10월 중순에 쿠팡 일산 2캠프에서 야간 배송을 하고 계셨던 분이 뇌졸중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는 제보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의원실을 통해서 이 정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에서는 유족이 반대한다라는 이유를 들고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가 제공을 해달라는 자료들은 기존에 이제 재해자 사망자가 있을 때 항상 제출해왔던 자료들입니다. 쿠팡이.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얼마나 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개인 정보는 별도로 해서 그 노동 환경에 대한 정보들만 요청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회적으로 새벽 배송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한복판에 추석 직후에 그런 끔찍한 사고가 또 발생했기 때문에 유족을 앞세워서 제공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달에 저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쿠팡 청문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당시에 네. CLS, CFS 대표들이 나와서 많은 약속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사실 일부 위스탁 계약서의 클렌징 조항 몇 개가 삭제가 된다든지 하는 변화들도 있었고 CFS에서 휴대폰 소지 개선하겠다라고 한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직접 보시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네. 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끝으로 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쿠팡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 노동 조건이 너무 가혹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네. 쿠팡 CLS, CFS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까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1월 21일 환노위 쿠팡 청문회 때 분류 작업이라는 것을 쿠팡 대표이사들이 인정했고 프레시백을 개선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그리고 하루 2회전, 3회전 반복 배송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청문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끝으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쿠팡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서비스가 매우 질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결국에 쿠팡이 국민들을 낙인하는 효과를 갖는 것은 저와 같은 로켓 배송 택배 노동자들이 자기 몸을 갈아가면서 속도를 올리는 배송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결국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다른 택배사 누구도 하지 않는 분류 작업을 하고 있고 프레시백을 100원 받으면서 회수를 하고 있고 하루에 한 번 배송하면 되는 거를 2번, 3번을 배송 지역 캠프를 오가면서 거리의 시간을 버려가면서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쿠팡이 문제가 있다면 이 택배 노동자들의 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쿠팡에서 프레시백을 회수하지 않으면 구역을 회수하는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어서 현장 대리점에서는 기사들에게 프레시백 회수율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된 단가에서 25원, 또 떨어지면 50원, 한 번 더 떨어지면 75원 자체적으로 기사들의 건당 수수료를 삭감시키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벽 배송 노동자들에게 그런 안 좋은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죽을 수도 있는데 새벽에 그 프레시백을 얻어야지만 그 100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자기의 건당 수수료가 떨어지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폭탄을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언제 혹여나 지금 이 새벽에도 누군가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로저스 대표가 아까 주간 배송과 야간 배송 그렇게 노동력 그 강도 차이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개탄스럽고 지금 당장 나가서 새벽 배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